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요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탈모라고 하면 남성들의 어떤 고민거리였는데 최근에는요, 여성분들도 탈모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전체 탈모가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어져서 고민이다. 그리고 아침에 감을 때마다 수채구멍에서 보이는 나의 분신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몸에 나쁠 수도 있는 약을 먹으면서 까지 모발이 더 나도록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발은 살리는데 몸은 좀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어요. 사실 몸이 아주 건강해지면 몸의 영양분들이 남아서 마지막에 모발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몸 관리를 더 잘해서 모발이 풍성해지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두피도 속피부라서 몸 안쪽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는 겉에 보이는 어떤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먼저 샴푸를 잘해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샴푸하는 거 배운 적 있으신가요? 우린 이거 배워서 하진 않잖아요. 누군가 보고 모방해서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제가 착착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옛날부터 하던 습성대로 말고 이 정도의 한두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샴푸를 이제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샴푸를 하러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물을 이렇게 뿌려요. 물을 뿌리는데 저 같은 남자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냥 물을 대충 뿌리고 빨리 비누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빡빡빡빡 문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로 맨 위에 있는 머리카락만 샴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샴푸를 하기 전에는요, 물을 충분히 적셔야 돼요. 모발뿐만이 아니라 속에 두피까지 젖을 정도로.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비누라든지 샴푸 같은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격이 급해서 그냥 위에다 물만 대충 뿌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특히 가을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유분기, 즉 기름막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약간 시원한 듯 하는 미온수 정도로, 그리고 추운 날이라도 약간 따뜻한 정도지 뜨거운 물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물을 충분히 적시고 났으면 샴푸나 비누 같은 그런 헤어 제품들로 머리에다가 이제 샴푸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머리카락만 하는 게 아니라 두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두피가 손상이 일어나요. 이때 샴푸 제품들을 손에다가 충분히 바르고 거품을 내서 올리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샴푸를 짜서 머리에서 거품을 내도 차이는 그다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손상을 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를 관리할 때도 세안을 아주 부드럽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두피도 조금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긴 하지만 사실 얼굴 피부에 비해서 두피는 조금 더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서 샴푸를 해주셔도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민한 피부시라면 당연히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자, 이제 샴푸를 합니다. 그때 머리카락만 하지 말고요, 두피까지 깊숙이 하게 되는데 이때 지문부를 활용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성격 급한 남자들은 그냥 머리카락만 대충 헹구고 빨리 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그냥 금방 이렇게 헹궈버리고 말아버리는데, 그런데 샴푸를 할 때는 당연히 머리카락만 하는 게 아니라 두피까지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두피를 한다고 해서 손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빡빡빡빡 문지르면 두피가 굉장히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 손상은 탈모와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빡빡 문지르게 되면 피지 분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 건조증으로 빠졌을 때 탈모가 일어나는 거니까 피지 분비를 일부러 더 많이 유발시키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손 외에 요즘 마사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일사 도구라든지 혹은 두피를 마사지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두피까지 깊숙하게 자극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하실 때 동작은 작게 하시되 범위는 골고루 모든 범위를 다 해주셔야 되겠고, 이때 혈자리를 지긋하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해주실수록 두피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되겠죠. 머리에도 마찬가지로 혈자리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전체 머리를 다 덮어 쓰고 있을 정도로 혈자리들이 많으니까 굳이 어떤 중요한 혈자리를 한다기보다 두피 전체를 마사지 해주면 혈자리들이 골고루 다 마사지가 됩니다. 이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두피만 하는 게 아니라 목과 어깨도 기왕이면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피는 근육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목과 어깨의 순환이 잘 돼야지 두피로 혈액이 공급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어깨가 항상 굳어있고 일자목이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두피로 영양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탈모의 위험이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할 때 두피만 하는 게 아니라 목과 어깨도 항상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목과 어깨를 함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얼굴과 두피에 관련된 피부 조직들은 이 앞부분, 보통 데콜테라고 부르는 이 앞부분과 등 뒷부분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드름 나시는 분들이 느껴보셨을 건데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 딱 이 부분에도 등 부분에도 그렇게 나잖아요. 배라든지 이런 데 여드름이 잘 나진 않잖아요. 이 피부 조직이 이 부분과 다 연결되어서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샴푸를 완벽하게 헹궈 주셔야 돼요. 저 같은 정도의 모발로 따지면 최소 3분 하셔야 되고요. 머리가 더 기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하셔야 되겠죠. 샴푸에서의 핵심은 샴푸의 거품이 아니라 두피 마사지를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샴푸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헹굼을 잘하는 겁니다. 최소 3분은 헹궈 주셔야 샴푸가 온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3분 이상을 해줬을 때 평균적으로 샴푸의 잔여물들이 싹 없어진다는 연구들이 많으니까 최소 3분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 횟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샴푸 횟수는 자유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하셔도 되고 두 번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한 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녁에 하는 것을 권하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쌓인 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스트레스라든지 일을 하면서 유분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헤어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선택한다면 저녁에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또 스타일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거나 하루 종일 생활을 할 때 머리를 좀 매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침 저녁에 하겠지만 한 번만 두피를 위해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녁에 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헤어 제품들을 바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이럴 때 헤어 제품들을 가급적 적게 쓰시는 게 좋고요. 헤어 제품들은 두피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만 발라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탈모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헤어 제품을 아예 없애는 방향을 꼭 고려를 해보세요. 요즘은 헤어 제품들 중에서 화학적인 성분보다 영양 성분으로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바르게 되면 스타일링은 조금 살리고 헤어 제품들의 양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양 제품이기 때문에 두피에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공연을 하시거나 방송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헤어 제품을 많이 바르셔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이런 헤어 제품들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을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샴푸를 다 했으면 말려야 되는데 이때 당연히 시원한 바람이 조금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시원한 바람으로 잘 안 바르니까 저도 당연히 뜨거운 바람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두피가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뜨거운 바람으로는 겉을 말려주고요. 약간 시원한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빨리 마르고 또 마무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두피 스케일링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두피를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얼굴은 스케일링을 자꾸 하게 되면 예민해지지만 두피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좀 많고 그리고 얼굴 피부에 비해서는 약간 튼튼한 경향이 있으니까 스케일링을 주에 한 2번 정도로 해주시는 것은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하거나 샴푸 이후에 모발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10초로 이렇게 헹궈주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제품으로 주 2회 정도 두피를 스케일링하고 그 위에다 영양 앰플 뿌리고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헤어팩 제품들도 많은데 샴푸가 다 끝나고 말린 다음에 헤어팩을 해서 영양 공급을 확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헤어팩으로 많이들 권해드리는 게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올리브유를 쓰냐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대가 어느 때라고 올리브유를 먹진 않으십니까? 올리브유는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머리에 헤어팩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당연히 알려져 있고요. 많은 헤어팩들이 그런 성분들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산화가 되지 않은 천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 있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덜 되기 때문에 헤어팩으로도 좋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쓰기가 거시기 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헤어팩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헤어팩으로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시는 게 좋겠고 평소에 매일 헤어팩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앰플 영양제들이 상당히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품들을 하나 구입하셔서 두피 곳곳에 영양 앰플들을 발라주셔서 흡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전의 단계들도 겉에서는 중요하지만 속피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모발에 영양을 주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영양제들 제가 많이 추천드렸죠. 다음에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좋은 약초들, 한약 처방들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영양 공급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되어서 말초 혈관이 좋아지니까 두피, 모발이 건강해지는 이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잘 실천하시면 두피와 모발에 이제부터 걱정이 없어지실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모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파랑이 여러분들의 모발이 풍성해지고 윤기가 잘 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